최고의 성능, 최고의 파워, 고객 만족, 프로를 위한 세계적인 제품. 쿠보다. 쿠보다 직화재배의 장점. 철분으로 코팅한 종자를 논 표면에 직접 파종하는 쿠보다 직화재배. 이제 인력 절감, 저비용의 벼농사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점 첫 번째. 종자를 직접 논에 파종하기 때문에 육묘 작업, 모음반이 필요하지 않으며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인력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집중되는 영농철의 일손 부족 현상이 해소됩니다. 생력화와 노동력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벼농사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양하기 위해 육묘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이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모 만드는 게 필요 없잖아요. 모를 가져다 줄 필요 없고. 모음반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쿠보다 직파로 하고 나서는 정말 편합니다. 제가 힘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끝나간다는 게 상당히 즐겁고 좋습니다. 장점 두 번째. 육묘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고 종묘비나 자재 등의 생산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장점 세 번째. 이양 재배와 같이 할 수 있으므로 바쁜 시기에 인력 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확기나 건조 조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영농 규모의 확대에도 공헌합니다. 장점 네 번째. 철분으로 코팅한 종자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보다 직파 작업은 농한기 등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준비 가능합니다. 영농철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여 복합 영농의 도입에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직파 재배의 과제였었던 조류 피해도 철분에 의해서 표면이 딱딱해지므로 걱정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쌀 농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장점이 있는 쿠보다 직파 재배.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품질적으로도 이양 재배 및 다른 농법에 비교해도 쿠보다 직파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해보고 전혀 수확량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아니면 안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쿠보다 직파 재배의 포인트를 쿠보다 기술 고문의 해설을 섞어가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종자 준비입니다. 철분으로 코팅한 종자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므로 농한기 등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화가 좋은 충실한 종자를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염수선을 실시합니다. 침종은 수온 15도부터 20도로 3일에서 4일 실시하고 적산 온도로 40도에서 60도로 합니다. 5월 이후에 기온이 높은 시기에 침종을 할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므로 발화 방지를 위해서 적산 온도는 40도씨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적산 온도가 100도씨 가깝게 되어버리면 발화하거나 파종하였을 때 발화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쿠보다 직파 작업의 포인트. 쿠보다 직파 작업이란 침종이 끝난 종자에 철분과 소석고를 부착시키고
그 후 산화시켜 얇은 철애층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코팅의 작업 순서로서는 우선 침종한 종자를 코팅기에 넣고 미리 철분과 소석고를 섞은 것을 조금씩 넣어 분무기를 사용해서 물을 뿌려주며 부착시킵니다. 드럼의 외주에 모여진 철분이나 종자를 스크레이퍼 등으로 떨어뜨려서 코팅의 덩어리를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용 소석고를 조금씩 넣어서 표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코팅 작업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철분과 물을 투입하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철분은 3회에서 4회로 나누어 조금씩 넣도록 해주세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종자가 드럼의 외주에 달라붙게 되고 수분이 적으면 철분이 드럼의 외주에 달라붙게 되므로 상태를 봐가면서 물의 양을 조절해 주세요. 계속해서 산화 촉진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자를 코팅 직후부터 산화, 발열이 시작됩니다. 코팅 후는 반드시 시트 등에 신속하게 얇게 펴서 열을 식혀주십시오. 그 후로는 코팅한 종자의 상태를 보면서 산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분무기로 물을 종자의 표면 전체가 젖을 정도로 분사하여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시트가 아닌 육묘 상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상자에 1kg의 코팅 종자를 얇게 펴니다. 상자는 겹치게 하지 말고 산화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합니다. 코팅을 한 종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산화가 진행돼가며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갈색이 되면 완성입니다. 산화열로 종자가 고온이 되면 발화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쥐나 습기에 주의하며 보관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팅 작업은 자동 코팅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드럼 안쪽에 날개를 떼어내고 작업을 해주세요. 썰의 작업의 포인트. 구보다 직파는 논 표면에 파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 표면이 너무 무르게 되면 종자가 토양 안으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화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발화가 되지 않거나 불량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썰의 작업을 무르지 않게 실시하고 가능한 한 평탄 작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자리 부분은 쉽게 무르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썰의 작업을 잘한다고 해도 선회 부분이 너무 부드럽고 물러질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셔야 하며 너무 무르게 되면 아무리 말려도 굳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렁한 논 표면에 종자가 잠겨버리면 육묘가 나쁘게 되기 때문에 기계 작업에서 신중하고 균일한 굳힘이 필요하며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큰 포인트가 아닐까요? 또한 5년 전부터 구보다 직파 재배를 실시하고 계신 생산자분과 썰의 작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썰의 작업을 하라고들 하는데 결국 말리면 딱딱해지리라 보지만 그런데도 딱딱하게 작업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썰의 작업을 너무 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 물을 흘려보내듯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죽되지 않으므로 딱딱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회전수를 낮추고 그로 인해 논 표면이 반죽되지 않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균평하게 되지 않으면 물이 고이는 곳이 생기잖아요. 물이 고이는 곳은 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릴 때 일단 골을 따서 고인 물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하니 딱 좋을 때 파종하고자 합니다. 또한 썰의 작업 후 4일 이내에 파종을 하도록 해주세요. 썰의 작업부터 파종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잡초의 발생이 많아지며 제초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종 작업 시의 물 관리 포인트. 파종 작업 전에 반드시 코팅한 종자의 발화 테스트를 실시하고 발화율 90% 이상의 종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종은 구보다 직파기로 작업함으로써 고랑 형성 작업이 실시되어 인력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발화를 위해서는 기온이 12도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온 시에는 발화율 저하나 발화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의 굳힘 정도입니다. 파종의 최적의 논 굳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골프공을 1m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공에 가라앉는 상태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이 묻혀버리는 것은 논 표면 상태가 너무 무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파종을 하게 되면 종자가 묻혀버려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며 발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너무 늦어버려서 안정된 육모가 되지 않습니다. 공이 가라앉지 않고 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가라앉는 논의 굳힘 정도가 좋으며 이러한 상태라면 종자는 조금 가라앉는 정도로 파종 후의 발화나 육모가 안정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종 시의 물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썰의 작업 후 논에 물을 뺀 상태에서 파종을 실시합니다. 면적이 큰 논에서는 파종 작업이 3분의 1 정도로 진행되면 물대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파종 작업 종료 후는 5cm 이내로 얕게 물 관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발화 후 물관리 포인트. 평년의 기온에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4일 정도로 발화하지만 기온이나 수온에 따라서 발화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논 상태 전체를 보고 초엽, 불안전엽이 나오면 물대기를 실시합니다. 이 시기에 물관리에 대해서는 물을 이 상태로 넣은 채로 괜찮겠지 하면 꼭 그렇지도 않고 토양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다르게 되며 논물이 썩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 중에 건불이 있는 논은 이 시기에 건불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즉시 논에 물을 빼고 산소가 있는 새로운 물을 대줘야 합니다. 즉 간헐 관수를 해줘야 합니다. 상태를 보면서 논에서 거품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물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관리를 실시하고 1평방미터당 75에서 100본의 발화 모종립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초중기 제초 작업의 포인트. 일반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5엽기의 모가 논의 70%로 확인이 된다면 제초제 살포의 적기입니다. 특히 직파의 경우는 이 1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2엽을 1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초제 타이밍이 늦어 피가 2.5엽 이상 돼버리면 죽일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충분히 벼를 관찰해야 합니다. 고랑 형성 중간 말림 포인트. 직파 재배는 이식에 비해서 쉽게 우절할 수 있어 빠른 고랑 형성과 중간 말림에 의한 생육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엽 치력기에 접어들면 즉시 물을 빼고 중간 말림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왜 중간 말림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걸 보시면 한 개의 벽시에서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직파의 특별한 장점으로 이양 재배의 경우는 대체로 1엽이나 2엽 때까지는 분할하지 않게 되는데 직파의 경우는 이양 통증이 없으므로 1엽째부터 분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생육이 정말 좋고, 왜 중간 말림을 하냐면 물을 없앰으로써 이삭이 안 되는 분할을 억제하기 때문에, 즉 무효 분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효 분할이 없다는 것은 남아있던 분할 줄기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도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탱하는 힘이죠. 그리고 이 논 표면을 딱딱하게 하면 지탱하는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복에 강하게 됩니다. 물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산소를 뿌리에 공급하고 뿌리가 산소를 받으면 성장합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역시 성장합니다. 이게 물이 채워져 산소가 없어지면 하얀 뿌리가 검게 되면서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간 말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되는 줄기가 70% 정도 확보되면 물을 빼고 논을 말려서 토양 중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중간 말림으로 특히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고랑 형성 작업입니다. 빨리 마르게 하는 수단으로서 고랑 형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논의 마름이 전혀 다릅니다. 직파의 경우는 출수가 이양 재배보다 10일 늦어지니까 물의 양이 적어졌을 때 적은 물로 얼마나 활용할지가 중요한데요. 그 고랑을 통해서 쫙 달리면 얼마나 물을 잘 논 전체에 펼칠지의 그런 기술. 중점 토양에서 배수가 나쁜 논에서는 역시 이 고랑 형성 기술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마르기 쉬운 논에 대해서는 물을 빼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토양 조건에 따라 고랑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분할이 진행되면 논에 물 빼기를 해서 뿌리를 확실히 뻗게 하여 분할을 억제하는 기술은 전국 공통의 기술입니다. 병충해 방제의 포인트.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논 상태를 잘 관찰합시다.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빨리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는 각 지역의 방제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해 주세요. 수확기까지의 물관리 포인트. 중간 말림은 출수 1개월 전까지 종료합시다. 이후의 물관리 포인트는 뿌리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냐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물을 많이 데워두면 생온이 올라가 물이 썩고 산소 부족으로 뿌리에 있어 상당히 손실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물을 너무 채우지 말고
토양면이 보일 정도로 새롭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수확가지의 물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삭이 나오는 25일 전쯤이 되면 어린 이삭이 신장되어 나옵니다.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건전한 이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유수가 나오고 나서 수확 전까지는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출생기를 지나서 수정기가 접어들 때쯤에는 개화를 해서 빠른 것은 수정이 끝나고 전분이 쌓여 달려있는 게 시작된 것이니까 물 부족이 되지 않도록 벼가 빨아들이게 합니다. 앞으로 이삭이 나오고 나서 25일까지는요, 벼는 어떻게든 물이 필요하고 전분을 잘 전류시킨다는 것으로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을 빨아들이게끔 물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벼가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기준으로서는 도랑이든지 발자국에 물이 없어지면 새로운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런 물 관리로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논이라면 3일 정도 지나면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물을 넣고 이러한 물 관리를 해주시면 맛있는 쌀을 수확할 수 있으며 틀림없습니다. 수확의 포인트. 고품질 양식미 쌀 생산에는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수 후 35일부터 40일, 적산 온도가 950도에서 1000도. 하나의 이삭에서 황색 나락의 비율이 85에서 90%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잡고 적기를 놓치지 말고 수확해 주세요. 이 수확 시에도 구보다 직파 재배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이식과 직파를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수확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긴 기간 동안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규모 경영농가는 구보다 직파를 도입함으로써 기계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규모 확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적기에 수확할 수 있어서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맛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플러스의 경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보다 직파 재배를 하신 지 5년이 되신 생산자분의 논에서는 10A당 560kg, 전량 1등미라는 당초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을 위한 준비 포인트. 수확 후의 작업으로서는 가을 경운이 중요합니다.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난 후의 볏짚은 내년 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유효한 유기물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가을 경운을 실시하여 주세요. 기온이 15도씨 이하가 되면 부식이 늦어지므로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하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얕게 경운을 하고 가을 동안에 많은 짚이 부식을 해서 내년도 초기 생육에 촉진이 되기 때문에 가을 경운은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이 큰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보다 직파 재배의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봐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어 여러분의 인력 절감, 저비용의 쌀농사 실현을 위해 꼭 구보다 직파 재배를 실시해 주세요. 최고의 성능, 최고의 파워, 고객 만족, 프로를 위한 세계적인 제품. 구보다